안녕하세요. 롬 나입니다. 안녕. 아직까지도 목이 좀 안 나왔네.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옷을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달리던 댓글이 있었어요. 치노 팬츠 좀 리뷰 좀 꼭 좀 해달라고. 드디어 준비를 했습니다. 치노 팬츠 리뷰. 요 두 벌은 무텐다드의 치노 팬츠 턱 있는 모델이랑 턱 없는 모델 준비를 했고요. 복각 브랜드 중에 하나로 RRL 제품을 준비를 했고, 미국의 치노 팬츠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디키즈 제품 준비를 했고요. 무신사 스탠다드의 경쟁 브랜드 유니클로의 치노 팬츠 준비를 했고, 약간 변형 아이템으로 그라미치 아이템이랑 이태리의 메종 브랜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PT015 제품을 좀 준비를 해서 잘 만든 바지 플러스 이태리 장인정신이 들어간 면바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돼서 일단 메종 제품으로 약간 이태리의 감성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치노 팬츠랑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치노 팬츠라 하면은 면바지랑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군복이 오리지널이고요. 세계 1차 대전 때 미국이 전쟁 물자로다가 의류를 생산하던 곳이 동남아에 있었어요. 군인들이 입었을 때 땀 흡수도 잘 되고 튼튼하고 요런 원단 근처 나라에서 찾다가 발견한 것이 요 면 원단이었어요. 중국에서 그 원단을 가져왔기 때문에 군인들 사이에서 불렸던 게 치노라는 별명이었는데 사실은 중국산 원단이 아니었고 영국 맨체스터에서 생산된 원단이 인도로 흘러 들어갔다가 중국까지 퍼져 있어서 중국의 스탁을 저장해놨던 원단이 약간 미국까지 흘러 들어가서 치노 원단이 되었고, 맨체스터에서 천을 다행할 때 쓴 노란색 광물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흑색이 나는 색깔을 가지게 된 거고요. 군인들이 한국 군인들처럼 20대 초반 10대면 요런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대학교에 다시 복학을 하고 군복에서 입던 바지를 그대로 막 입고 다니면서 유행이 돼서 치노로 이제 정착이 된 거고요. 일반 면바지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치노 원단이 포함이 되는데, 치노 원단을 만져봤을 때 느껴지는 차이점은 일반 면바지보다 좀 딱딱하다. 디키즈 면바지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확 와닿는 편이고, 복각 브랜드 면바지를 보면은 원단이 되게 하드하죠. 능직이라고 하는데 청바지랑 비슷하게 한번 꼰 실들로 사선된 능선처럼 보이는 재직을 해서 만든 튼튼한 원단이 치노 원단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원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머서라이즈드라는 후가공을 하게 되는데,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다가 원단을 5분 정도 담갔다 빼내면은 같이 교차되어 있던 실들 사이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성질을 갖게 돼서 군복에 굉장히 적합한 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부드러운 원단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춰서 바지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에서 원단을 계속 부드럽게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런 딱딱한 옛날 치노 원단은 카라트나 디키즈처럼 약간 워크웨어를 만드는 브랜드 말고는 잘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전 치노 디자인만 가져와서 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근본이라기보다는 복각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RRL의 면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허리 단 부분을 바지 몸통에서 바로 올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무신사 바지랑 비교를 하시면은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원단을 따내어서 접합을 한 거고요. 얘는 바지통에서 바로 올라와서 스티치로다가 마감을 해준 거예요. 안쪽에다 이제 안감을 대어서. 바지 패턴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지를 정석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이 맞아요. 허리단을 따로 대어야지 사람의 허리 부분에 딱 바지가 안착이 되면서 핏되게 잘 입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식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전쟁 중에 개발된 바지다 보니까 물자들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패턴을 개발하게 되지 않았나요? 허리단을 따로 따게 되면은 허리 둘레만큼의 긴 원단이 원단 재단을 할 때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척에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군복 자켓들 중에서는 요런 하의와 단추로 연결을 해서 약간 커버홀처럼 입는 스타일이 예전에 존재를 했는데, 그런 옷들과 같이 입을 수 있게 패턴을 고안한 목적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노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단추를 많이 썼어요. 지퍼보다. 제 생각엔 요 1차 대전 때 지퍼가 아마 개발되기 전이라서 단추를 쓰던 게 오리지널 디테일인 것 같고요. 그 뒤로 지퍼가 개발되면서 지퍼를 아마 교체가 됐을 거예요. 복각 브랜드다 보니까 안에 뭐 약간 군수 물자같이 문자들도 적혀 있고, 주머니 속에 보면은 치노 팬츠 특징들이 되게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버스트 심즈라고 써져 있는데, 보통 바지의 원단과 원단을 결합시킬 때 이렇게 시접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시접을 한 번에 오버로크를 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름소를 해서 소를 나눠서 오버로크를 2번 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에 치는 게 훨씬 간단하겠죠. 버스티드 심즈라는 거는 이렇게 갈라서 원단의 끝이 풀리지 않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심을 정리하는 방법인데, 바지의 옆선도 갈라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허리 부분에도 갈라서 오버로크를 따로 쳐놨다. 군복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세분화되어서 생산을 못했을 거예요. 심을 만약에 이렇게 한꺼번에 오버로크를 쳐놓으면은 바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오버로크를 다 뜯어내야 되고 수선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체형에 맞게 줄이거나 늘리기 용이하기 위해서 가운데 봉제된 실만 뜯으면 되게 시접을 갈라서 오버로크를 따로 쳐놨다. 요게 원조 치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웰티드 플랫 포켓. 뒷주머니 덮개가 요 주머니를 짤 때 이제 같이 이제 맞몰려서 들어간 요 이제 바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원래 치노 팬츠가 요런 주머니 디테일을 다 가졌을 것 같지는 않고 군인들의 옷이니까 소품들이 잘 빠지지 않게 주머니 덮개를 해줬다. 요런 특징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내용 중에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복각 전문가는 아니라서. 세 번째는 라인포스트 포켓 오프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텍으로 해서 뜯어지지 않게 해주고 포켓 입구에 심지를 넣어서 단단하게 힘을 잡아주고, 이게 단순히 장식 스티치가 아니고 주머니감이 새어나오지 않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요런 스티치가. 예를 들면 미니멀하게 나오는 울바지 같은 거 보면 스티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손을 넣었다가 뺄 때 주머니감이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스티치를 쳐주면 방지가 되죠. 여기까지는 잡아주고 이 이상은 기어 나오지를 못하니까. 바텍 앳 스트레스 포인트에서 옷을 입었을 때 미어지는 부분들이나 힘을 받는 부분에 바텍을 다 쳐줬다. 벨트고리 같은 데도 위아래로 바텍이 다 되어 있고요. 지퍼 들어가는 부분에도 끝부분에 바텍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튼튼한 바지를 만들기 위한 기본 사양들인데, 가격대가 낮아질수록 이런 디테일들을 하나둘씩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벨트고리 같은 경우도 위아래 바텍 중에 뭐 안 치는 부분이 있다거나 주머니 입구 부분에 바텍을 안 치는 제품들도 있을 수가 있고. 요 주머니요? 시계를 넣는 주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보통 클립을 해서 줄을 걸고 이렇게 해서 회중식 이렇게 딱 넣는 걸로 알고 있고, 허리 밴드 안에 100% 코튼을 댔다는 것도 특징으로 되어 있네요. 군인들이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니까. 안감은 보통 이렇게 흰색 일반 면원단을 사용하는 게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브랜드마다 뭐 패턴 있는 원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오염에 좀 강한 폴리 원단이라든지 나일론 원단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헤비듀티 벨트 룹스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가장 눈치를 채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복각 브랜드에서 흔히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좀 더 이제 신경 쓴 브랜드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벨트고리 안에 동그랗게 생긴 줄을 넣어서 벨트고리 자체에 튼튼함을 준 거예요. 코드를 넣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벨트고리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고, 만약에 브랜드가 원하는 방향이 투박한 면바지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안에다 코드를 넣지 않고 심지를 넣어서 도톰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벨트고리까지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플랫하게 돼 있는 경우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면바지 치고 8온 쓰면은 그렇게 많이 두꺼운 건 아니고 많이 얇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어 인스트럭션이 또 반대쪽 주머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리지널 치노 원단은 색을 입히는 화학적인 과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청바지의 인디고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광물을 사용해서 흑색을 내는 거기 때문에 청바지의 인디고처럼 염료가 원단에 붙어있는 힘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염도 되고 세탁했을 때 물이 빠지는 정도도 심하고, 그래서 최대한 세탁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세제와 단기간의 시간으로 세탁을 하는 방법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 현재 치노 팬츠들은 대부분이 오리지널 치노 원단을 썼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염료로 다잉을 한 면원단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세탁 방법은 좀 안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뒷주머니 사양인데요, 앞이랑 뒤랑 둘 다 이제 100% 면 원단을 썼고 시접을 이렇게 안쪽으로 안 보이게 다 가려줬어요. 이런 것들이 약간 비싼 바지에서 볼 수 있는 봉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요건 이제 단추로 달린 사양이든 지퍼로 달린 사양이든 비슷한데, 지퍼 앞부분에 오버로크 친 부분을 안 보이기 위해서 다른 천을 한 겹 덧대면서 오버로크 부분까지 가려줬어요. 벗었을 때 오버로크 부분이 깔끔하게 가려지도록. 그리고 보시면은 십자선이라고 하는데 바지의 앞에 두 판과 뒤에 두 판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봉제상 가장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8개의 시접이 만나면서 다 오픈심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안감이 아래까지 다 내려와 있죠.
굉장히 봉제가 깔끔하고 튼튼하게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밖에서는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대부분의 브랜드가 이런 곳까지 이제 신경을 좀 안 쓰는 경우가 많고, 반대쪽에 버튼 플라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쪽도 오버로크 부분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안으로 한번 접어서 깔끔하게 봉제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폴로 공홈의 화면상으로 보시기에 폴로에서 파는 면바지랑 RR에서 파는 면바지랑 사실 외관상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왜 이 바지가 더 비싸냐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폴로 바지를 준비를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같은 브랜드지만 라인 안에서 가격 차이도 있고 메이킹 차이도 있거든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서 RRL이 원단도 더 비싼 거를 쓰고 메이킹도 더 신경 써서 했기 때문에 더 비싼 값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제가 실제로 착용을 했던 옷인데 테이퍼드 핏으로 바지통을 줄여놓은 거거든요. 전통적인 치노 팬츠는 다 일자 바지예요. 군인들이 입었던 바지라서 활동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좁아지는 바지가 아니라 통바지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RRR에서 나오는 면바지들은 99%가 다 일자 통바지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전통적인 아메카지 착장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수선을 해놓은 제품이고요. 요거랑 비교를 하려면 디키즈 한번 볼까요? 디키즈는 전통적인 치노 팬츠라고 보기는 힘들고 조금 다른 디테일을 많이 갖고 있어요. 치노 팬츠의 원단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노동자들이 입기 굉장히 좋은 바지였을 거예요. 그 군용 바지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된 워크웨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택도 보시면은 아예 이제 정비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모델을 하고 계세요. 해외에서 사면 3-4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원단을 보시면은 3M에서 나온 스카치 가드라고 해서 오염을 좀 방지하는 원단인가 봐요. 워크웨어다 보니까 이런 기능성 있는 튼튼한 원단을 쓰신 것 같고, 전체적인 봉제 사항이 최소의 봉제로 옷을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든 옷인 것 같아요. 바텍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텍과 비슷한 보강 스티치는 되어 있는데 바텍 기계 공장에 갔다 오면 요 개수대로 공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서도 아마 돈을 많이 아끼셨을 거고, 벨트가 그냥 봐도 되게 튼튼해 보이지 않나요? 심플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허공에다 달지도 않고 딱 맞물려서 시접을 더 넣어놓고 바지단을 박으면서 같이 박아버리고, 이 박은 게 이제 일종의 약한 바탕 역할을 하는 거죠. 안쪽은 흰색 원단을 사용한 건 얼추 이제 따라한 것 같은데 면백 원단 같지는 않고 뭔가 폴리가 섞인 강한 면 원단 같습니다. 겉감과 약간 비슷한 원단인 것 같고요. 이거 만져보시면 알겠는데 풀먹인 광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대로 입으실 수가 있나? 엉덩이 찔리겠는데? 구입하셔서 워싱을 한번 하셔도 이 풀기를 빼서 입으셔야 될 것 같고, 한 번에 시접을 오버로크를 치면은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오버로크를 쳐서 마감하는 방식을 모든 심에 사용을 했나요? 바지단에 보시면은 사이드 심도 오버로크의 간격이 촘촘하면은 그만큼 실이 더 들어가거든요. 제가 본 오버로크 중에 가장 성글게 친 것 같아요. 싸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와, 지퍼 부분도 이렇게 바로 지퍼 테이프가 노출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복합 브랜드에서도 많이 하는 디테일이니까 감성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지퍼를 박아놓은 스티치의 뭐 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글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면바지 중엔 아무리 싼 바지를 찾아도 이런 바지는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게 지퍼 안쪽에 원단이 하나도 없고 이 원단을 다 앞으로 넘겼어요. 앞으로 넘겨서 끝에 부분을 이렇게 지퍼 테이프로 손쉽게 가려놨어요. 이 안쪽도 원단의 끝부분을 다른 안감천을 대지 않고 바로 그냥 지퍼 테이프로 가려놓은 걸 보실 수가 있고, 메이킹으로는 뭐 싸게 만든 데 집중을 했다. 근데 워낙 디키즈라는 브랜드 자체가 오래되고 이 한 모델을 오래 생산을 하셨을 거라 세팅이 굉장히 잘 돼 있을 거예요. 1분에 몇백 장씩 뽑아내는 그런 뭐 공장에서 만드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싸게 만들긴 했지만 체계가 잡혀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요? 잘 뜯어지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카라트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하시게 되면 일반 면바지랑 다르게 물 빠지는 게 약간 청바지 빠지는 것처럼 좀 빠지더라고요. 아마도 원단에 다행하는 방식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은데 세탁하실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종은 이태리의 바지 브랜드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태리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PT 제로우노나 메종이나 인코텍스 이런 바지들 굉장히 이제 즐겨 입으시는 바지들 중에 하나고, 요건 치노라기보다는 그냥 면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노 형태에서 계속 이제 발전이 된 형태다 보니까 메이킹 정도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일러드 팬츠의 이제 특징은 허리춤이 이렇게 단추가 항상 2개 혹은 3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안 단추가 따로 있어서 허리를 딱 잡아주는 스타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단추가 배의 어떤 그 팽창감에 못 이기고 뜯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단추를 안쪽에다 해놓으면 힘을 두 쪽에서 분산돼서 받기 때문에 단추가 뜯어지는 일이 크게 없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치노 팬츠에서는 많이 벗어난 디자인이라서 허리단에 스티치를 삭제한다든지 주머니
입구에서도 스티치가 없이 약간 봉제하는 건 약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머니가 시작되는 양 끝부분은 바텍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마감을 해줬고요. 앞주머니는 사람이 손을 넣는 이 정도까지는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깊이 정도는 재원단을 대주고 그 아래로 주머니감을 넣게 되는데, 요 연결하는 부분을 오버로크를 그냥 노출하는 브랜드가 비쌀수록 보통 이렇게 오버로크가 안 보이게 안으로 넣어주는 경향이 많고, 뒷주머니도 보통 손을 넣었을 때 손등에 닿는 어느 일정 부분을 이제 재원단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렇게 오버로크로 마감을 하시고 주머니감을 바로 연결을 하셨어요. 이 원단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얇거든요. 여름용 면바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아박았을 경우에 시접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뭔가 두께감이 표현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쪽이 이제 색이 더 바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임이 더 좋으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치노 팬츠에는 너트 단추라고 표현을 하는데 코코넛을 사용해서 만드는 단추고, 얘 같은 경우는 자개 단추를 사용을 하셨어요. 디자인 자체가 변형이 많이 된 거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고, PT 제로우노 같은 바지를 사시면은 요 뒷부분에 테일러드 팬츠다 보니까 허리단을 늘릴 수 있게 다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캐주얼 팬츠고 가격대가 그런 바지들보다는 조금 낮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봉제를 하셨네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아까 RRL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유분이 많지는 않아서 많이는 못 늘리지만 절개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에서 1.5cm 정도는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퍼 플라이 있는 부분 안쪽을 보시면은 오버로크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색깔 포인트를 넣어서 해리를 쌓아놨어요, 양쪽으로 모두. 소비자들이 유심히 안 보시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나만의 만족인 거죠. 잘 만든 바지를 갖춰 입었다. 지금 갖고 계신 바지들 이제 뒤집어 보시면은 신경 써서 만든 바지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벨트 고리 같은 경우에는 튼튼하라고 요 윗부분에 바텍은 아니고 보강 스티치를 쳤어요. 안쪽도 테일러드 방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허리단에 벨트 고리를 물려서 여기서 한번 박음질이 들어가고 요 안쪽에서 보강 스티치가 한 번 더 들어가서 두 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텍을 사용하지 않고 고리에 심지를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원단 자체가 워낙 얇은 여름용 원단이다 보니까 너무 이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약간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벨트 고리 자체 심지가 없다 보면은 많이 입으시다 보면 이렇게 벨트 고리가 꼬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무신사 치노 팬츠가 5만원 정도 하죠. 저희가 보통 이제 만원대 면티를 리뷰했는데, 사실 만원대 면티에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소비자의 욕심인 것 같고, 사실은 저는 바지를 4, 5만원 주고 산다고 하면은 크게 기대를 하고 사지 않거든요. 그냥 뭐 입을 수만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가격대인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겉에서 보여지는 거는 전통적인 치노 팬츠를 복각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면바지로서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고, 무텐다드 제품들이 대부분이 그렇듯이 봉제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단축 구멍이라든지 스티치의 간격이라든지 굉장히 균일해서 많은 물량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에서 봉제를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고, 주머니 양쪽 끝이라든지 지퍼 플라이에 시작되는 부분이라든지 힘 닿는 부분에는 다 바텍 처리를 해주셨다. 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부분이 이렇게 허리단에 물려있지가 않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허리단에 물려서 한 번 더 봉제를 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셨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왜 어렵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냐면, 허리단이라는 것 자체가 앞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굉장히 긴 봉제 구간이에요. 이쪽을 한번 물리고 돌아오는 동안에 똑바로 맞게 봉제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잘 못 맞추게 되면 이렇게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맞췄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벨트 고리가 6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좀 어긋나 있고 나머지는 다 똑바르게 되어 있고요. 벨트를 매면 사실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씩 움직이는 거 정도는 용인할 수가 있다. 너트 단추랑 비슷한 플라스틱 단추를 쓰셨고, 주머니 안감과 이어지는 재원단 부분을 시접을 안쪽으로 다 말아 박아서 굉장히 깔끔하게 봉제를 하셨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앞주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볼 수가 있고, 주머니감 같은 경우는 아까 RRL이랑 거의 동일한 느낌으로 시접을 다 안쪽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봉제를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아래 벨트 고리를 보강한 이런 바텍 부분에 사실은 보강천을 많이 대주거든요. 아니면 위치 자체를 주머니감이 오는 부분에 바텍을 쳐서 제 원단이 트어지는 경우를 이제 방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 원단에다 바로 치시게 되면은 원단이 조금이라도 얇거나 오래 착용하시면 그 부분이 이제 힘을 받아서 트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이드 심이나 뒷중심 같은 데는 한 번에 오버로크 치고 사이즈 조절은 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퍼 플라이 부분을 보시면은 저렴한 바지들에서 보실 수 있는 기본적인 사양인데, 그 와중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안쪽에 여분 지퍼가 있어서 힘을 50%씩 양분해서 받아서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안쪽에 안감을 한 겹 대셔가지고 오버로크 부분 시각적으로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안감으로다가 이렇게 바인딩을 쳐놔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오버로크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상을 만약에 4만 원대 바지에서 바라신다면 조금 욕심이신 것 같고, 메이킹으로서는 손잡을 데 없는 바지인 것 같고, 턱 있는 요 면바지는 그냥 핏으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메이킹은 어차피 요거랑 비슷할 거니까. 경쟁 브랜드인 유니클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버전 치노 팬츠도 구입을 했는데 지금 세탁소에 맡겨 있어요. 수선한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샀던 버전이에요. 일단은 소재감으로 보자면 사실 저는 유니클로 원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 취향 차이인데, 무신사 스탠다드의 면바지는 더 워크웨어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하드하고 튼튼한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유니클로의 치노 팬츠는 원단 자체가 더 소프트하고 텐션이 있고 겉에 터치감도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착용감이 편하거든요. 실생활에 입기가 좋은 느낌이에요. 얘는 대신에 원단이 하드하기 때문에 입었을 때 약간 형태감이 잘 살아남는 바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개인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메이킹을 놓고 보자면은 거의 비슷해요. 벨트 루프도 같은 방식으로 아래쪽에 고정 2번 해주고 위쪽에 1번 해주는 방식으로 했고, 주머니 양 끝에 바텍 들어가 있는 거는 둘이 공통 사양이고요. 허리 단에서 조금 다른 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플랫 면바지는 양쪽으로 다 위아래로 이제 스티치가 다 가 있고, 허리에 턱 들어가 있는 스타일은 지금 위쪽에는 스티치가 있고 아래쪽에는 스티치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위아래 다 스티치가 없는 사양입니다. 그렇다고 스티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안쪽에서 스티치를 때려줬어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뒷주머니를 보시면은 재원단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박아줬고, 겉에 부분에 오버로크를 바로 노출을 시켰습니다. 요건 아까 매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에서 봤을 때 면바지에 어떤 원단에 턱이 져서 그 부분이 이제 색이 바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퍼 플라이 부분 보시면은 무신사 스탠다드처럼 보조 단추는 없네요. 재원단으로 이렇게 오버워크를 가려놨고, 반대쪽은 오버워크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무신사 스탠다드보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머니는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가장 큰 특징이 처음에 들어가는 벨트고리도 안쪽에 이제 주머니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 벨트고리는 옆선에 들어가 있어요. 옆선에 들어가서 안쪽에 시접이랑 주머니감까지 있어서 튼튼하게 되어 있고, 뒷부분에 있는 벨트고리 3개 역시 이쪽에 있는 거는 뒷주머니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보강천을 따로 대지 않아서 튼튼하게 박혀져 있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따로 테이블 대서 보강을 해줬어요. 벨트고리 부분에 있어서는 유니클로가 신경을 훨씬 많이 썼다. 유니클로처럼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가 막상 찾아보시면 잘 없어요. 벨트고리 위치를 분배함에 있어서 보강 스티치 뒷부분까지 디자이너들이 생각을 많이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유니클로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둘 다 벨트고리 안에 심지는 없거나 엄청 얇은 걸 쓰셨어요. 이런 것까지는 비싼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못 쓰신 것 같고, 나머지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면바지로 접근을 해서 추천을 드리려고 이제 그라미치를 데려왔는데, 얘네들이랑 지금 보니까 좀 너무 다르네요. 일반적인 면바지에서 많이 벗어난 디자인이죠. 산악용으로 개발된 마운틴 팬츠에서 따온 면바지이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허리에서 보실 수가 있죠. 고무 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2, 34 이렇게 사이즈를 찾으시는 게 좀 무의미한 것 같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바지 폭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바지 가랭이에 보시면은 이렇게 무가 들어가 있어요. 무라 하면 옷의 어떤 패턴을 뜸에 있어서 여분의 분량을 주는 거예요. 활동성을 높인다고 해야 되나요? 이 절개는 거의 장식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보시면은 사각형의 무가 들어가 있어서 마운틴 팬츠가 가져가야 될 이런 활동성에 중점을 둔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머니 같은 경우는 퍼티그 팬츠에서는 아웃포켓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앞 중심과 뒷 중심을 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앞실이 뒷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의 봉제가 다른 브랜드들은 다 시접을 갈라놓든지 시접을 한쪽으로 몰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쌈솔로 되어 있네요. 안쪽에 이런 무까지 다 이렇게 쌈솔로 깔끔하게 디테일이 되어 있어요. 쌈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셔츠나 데님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치노 팬츠에서 보셨던 것들에 비해서는 몇 배 더 강한 봉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은 튼튼하다는 거, 단점은 수선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무래도 활동을 하다 보면은 바지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가랑이 부분이 있잖아요. 찢어지기도 하시고 그 부분이 많이 닳기도 하시고, 마운틴 팬츠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튼튼한 디테일을 좀 많이 넣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퍼 플라이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냥 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에 안감으로 다 오버로크 대신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분 단추는 없고, 예전에는 슬림한 테이퍼드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좀 와이드한 핏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구매 후에 살펴보는 정도 재밌거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메이킹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핏감이랑 원단감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 맞을지 좀 걱정이긴 한데, 브랜드별로 핏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이즈 비교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워크웨어의 원조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디키즈를 입어봤는데 상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바지 원단이 너무 하드해요. 너무 하드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데 뭔가 핏이 약간 너드한 멋을 나타낼 때는 또 제격이라는 느낌도 들고, 저랑 제니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제니가 왜 허리를 깠는지를 알겠어요. 요 미디가 굉장히 길면서 이쪽 룸이 굉장히 작아서 불편해요. 근데 허리밴드 있는 부분을 제니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깠더니 바지 착용감이 진짜 2배가 좋아졌어요. 이 바지 패턴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벌어진 바지가 아니고 굉장히 일자로 서 있는 바지예요. 미디가 길면 불편할 수 있는 바지 패턴이거든요. 허리를 한번 까서 미디 길이를 줄여줬더니 핏도 더 좋아졌고 활동하기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기장으로 줄였을 때는 약간 이런 딱 떨어지는 핏이 나오고요. 이렇게 접히는 핏을 놨을 때도 원단 자체가 워낙 하드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윗부분까지 좀 접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핏이 이렇게 굉장히 일자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입니다. 비트키즈. 무신사 스탠다드의 치노 팬츠, 요건 턱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42 사이즈를 일부러 착용을 했는데 허리는 좀 큰데 왜 무신사에서 원단을 이렇게 스판이 없는 단단한 원단을 썼는지 알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좀 와이드한 핏이다 보니까 와이드함을 좀 잘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딱딱한 원단을 쓰신 것 같고, 젊으신 분들은 트렌드하게 이렇게 약간 접히게 그냥 입으셔도 될 것 같고, 조금 그게 과하다 싶으신 분들은 정리정돈된 느낌으로 이렇게 입으셔도 벌키한 스니커즈랑 잘 어울리는 약간 와이드한 핏인 것 같고요. 아까 입고 나오는데 핏이 되게 이쁘다고 스태프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 핏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면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만족도가 꽤 큰 편입니다. 턱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벌을 갈아입다 보니까 숨이 차. 무신사 스탠다드의 투턱 치노 팬츠를 입고 왔는데 성수동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딱 요즘스러운 투턱 팬츠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면바지 입은 것 중에서 제일 와이드한 것 같고, 보통은 약간 이렇게 접히게 많이 입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핏을 보여드리면은 약간 이렇게 굉장히 와이드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약간 옛날로 돌아간 느낌, 저 약간 중학교 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뭔가 춤을 좀 춰야 될 것 같은데 춤 재주가 없어서 다음 핏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클로 팬츠를 입어봤고요. 올해 모델이 아니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올해 구입한 치노 팬츠는 턱이 없었고 플랫한 팬츠였고, 얘는 사이즈가 100이고 저한테 지금 딱 맞아요. 38에서 40으로 있는데 그 정도 입으시는 분들이 100 입으시면 맞을 것 같고, 저는 올해는 사실 105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허리는 좀 큰데 통은 좀 더 넓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핏이 그냥 무난해요. 깔끔하고, 요 컬러가 치노 팬츠라고 하면 연상되는 전형적인 컬러를 갖고 있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싶고, 여러 가지 컬러의 상의랑 코디를 했을 때 좀 가장 코디하기가 쉬운 컬러라고 해야 되나요? 기장은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게, 몇 년 전에 재단을 한 거라 좀 짧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짧게는 잘 입으시진 않죠.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입으시기가 좋다. 그리고 스판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잘 늘어나서 편하다. 너무 좋습니다. 그라미치 바지를 입어봤는데요. 루즈 테이퍼드 핏이고요. 2X 라지. 일단 저는 핏은 99% 마음에 들어요. 지금 오른쪽은 기장에 맞춰서 수선을 했을 때 느낌이고, 왼쪽은 접히는 쌓이는 스타일. 제가 다리가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바지 기장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가 좀 기신 분들은 바지가 조금 짧을 수 있다, 그렇게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엉덩이 부분도 낙낙하고 통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는 테이퍼드 핏이라서 엉덩이 살이 좀 있으시고 허벅지가 굵으신 분들이 착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핏인 것 같아요. 다만 좀 참고로 하셔야 되는 거는, 치노의 컬러가 회색빛을 띠는 약간 팥죽색 빛깔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인 치노 컬러랑은 거리가 있습니다. 실물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빨리 촬영하기로 했는데 또 말이 또 길어졌어. 아니, 이게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다른 치노들, 그리고 이제 나실링과 같이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 벌써 봄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바지를 슬슬 또 많이 찾으실 때가 됐어. 면바지를 구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도 재미가 있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론나였습니다. 안녕.